안녕하세요, 천안 아저씨예요. 오늘은 진단서 얘기를 할 거예요. 진단서의 기초 교육을 얘기할 건데, 한의대생들이 보는 거 그런 거 말고 걔들은 학교에서 다 배워요. 정규 교육을 받아.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 교수님한테 배운다고. 그러니까 학생 대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서 상당수는 진단서에 관련돼서 납득할 수 없는 경우를 당한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대개는 뭔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건이 있을 때 거기에서 납득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뭔가 손해를 보고, 그래서 진단서에 대해서 뭔가 불만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그것들을 일일이 전부 다 하나하나 설명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대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거든. 그래서 무슨 불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기초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단서에 대해서 첫 번째로 알아두셔야 되는 것들은, 첫 번째가 치료와 치유. 치료, 치유. 그 두 가지는 다른 거가 맞는데 또 대충 섞어서 쓰기도 한다 라는 애매한 명제. 그리고 두 번째, 의료인은 치유가 될 것 같은 환자는 치료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치료를 한다면은, 가정하에서 만약에 이 환자를 치료를 한다면은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에 대해서 추정을 적어줘야만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이해하면은 많은 상황이 납득할 수가 있을 거예요. 치료랑 치유는 사전적인 의미를 다 알죠. 치유는 그냥 낫는 거, 저절로 시간이 약이지, 이런 거. 그리고 치료는 치료, 그냥 뭔가 가료, 뭔가를 하는 거, 행위. 뭔가를 시술을 하거나 처방을 하거나 뭔가, 하여튼 그냥 놔두면 낫지 않을 거라서,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 그때를 치료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치유가 되는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덜 힘들게 넘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거를 치료라고 하죠. 그거 되게 쉽죠. 이런 거는 초등학생도 할걸? 근데 실제 법적인 문제는 조금 달라요. 그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 법을 만들 때 의사가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치료와 치유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서는 진단서에 대한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진단서 얘기를 할 때 치료와 치유의 얘기를 되게 장시간에 걸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길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내가 교통사고가 가해자인데 그냥 툭 쳤어. 친구는 미안한데 보험도 불러줬고 해가지고서 그거 할 건데, 치료를 2년째 받고 있네. 3년일 수도 있고. 심지어 내 보험사, 우리 보험사 직원은 그 무능한 놈이 그 2주 진단에다가 2년째 치료를 받고 있는 그 나이론 같은 놈을 그냥 또 다 돈을 대주고 있어, 치료비를.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있죠. 그리고 반대로, 내가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의 피해자야. 음주운전 사고를 당했는데 그 피해자야. 그래서 경찰서에서 이거 사건 처리할 테니까 뭐 진단서를 가져오라고 해가지고서 2만 원이나 내 돈 생돈을 들여가지고서 진단서를 떼가지고 냈어. 그럼 이제 사건 처리가 됐으니까 이제 검찰로 넘어갈 테고, 중간에 뭐 가해자가 와가지고서 형사합의를 해달라고 할 거라는 얘기에서 형사합의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미리 공부도 해놨고, 형사합의를 얼마나 불러야 되나 조금 기대도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게 그 가해자 놈은 나한테 연락해가지고서 싹싹 빌고 뭐 제발 봐달라고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뭐 돈을 얼마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뭐 1,000만 원을 부를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연락이 안 와. 그리고 그 경찰 진단서를 떼오라 말라 그래가지고서 생돈 2만 원을 들여가지고서 끼껏 진단서 떼가지고서 냈는데, 그냥 또 별거 아니고 뭐 흐지부지 하려고 그래 분위기가. 혹시 그 경찰이랑 음주운전 가해자랑 아는 사람인가? 의심도 좀 들기도 하고. 이런 게 바로 치료와 치유의 혼동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치료와 치유 사이에 혼동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불만들이 생기고 납득할 수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길거리를 가다가 삐끗했어. 그래서 손목을 다쳤어. 그럼 아프겠죠. 그럼 이 아픈 게 저절로 나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이거를 꼭 치료를 해야만 될까요? 뭐 어차피 그래봐야 넘어지면서 그 손목에 있는 인대들 중에 한두 개가 좀 늘어나거나 끊어지거나 뭐 그렇겠지. 뭐 손목에 인대 몇 개나 있겠어. 그 뭐 이렇게 몇 개 안 되는 인대 중에 한두 개 정도가 늘어나거나 좀 몇 가닥은 좀 살짝 그레이드 1 정도로 끊어지거나 뭐 그렇겠죠. 뭐 그거 안 쓰고 있으면 나아요. 안 쓰고 있으면 쓰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아도 손목 삐끗해 가지고서 한 것 정도는
그냥 놔두고 쓰지 않으면 낫는 거, 치유되는 거 저절로. 근데 손을 아주 안 쓸 수는 없죠. 그러니까 쓰긴 쓸 거거든. 뭔가 뭐 집기도 해야 되고 무거운 거를 들어야 될 상황도 있고 글씨도 써야 될 테고 자판도 쳐야 될 테고, 생각해보니까 아주 안 쓸 수가 없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모르게 계속 충격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 별거 아닌 게 한 6개월씩 가기도 해요. 그냥 넘어진 거 하나가 그거 시큰거리는 거 6개월을 넘어갈 수도 있죠. 저처럼 손목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 직업은 손목을 다치면은 그냥은 안 나요. 아마 2, 3년 고생하겠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나을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직군이 헬창이야. 내가 죽으면 죽었지 덤벨이나 바벨을 놓을 순 없어. 매일 써야 돼. 반드시. 그럼 영원히 안 나요. 그 무슨 반려통증? 그런 거지 뭐. 하여튼 손목을 삐끗했어. 그냥 넘어진 것 뿐이야. 그래가지고 손목을 삐끗했는데 그냥 놔두면 낫는다고 돼 있어. 치유가 돼. 치유가 될 건데, 그런데 어떤 놈은 이렇게 좀 혹사시켜가지고서 6개월씩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낫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삐끗한 것 때문에. 그래도 어쨌건 통상적으로는 그 상식적인 선상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냥 놔두면 나아요. 그러니까 치유가 되는 거지. 치료가 필요가 없고. 근데 똑같은 거지만 조금 다른 상황을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핸들을 잡고 있었겠죠. 그런데 덜컹했어. 그때 순간적으로 힘을 꽉 주면서 아파. 똑같은 상황이 돼요. 그 몇 개 안 되는 손목 인대 중에 한두 개가 늘어났겠지. 살짝 뭐 뜯어지기도 할 테고. 자, 치유라며. 치유. 그러니까 치료를 하지 않아도 낫는다며. 직업에 따라서 오래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치료를 전혀 받지 않아도 그냥 언젠간 나을 거라며. 치유가 될 거니까 치료가 필요 없다며. 침 맞으면 좀 빨리 나을 테고 진통제를 먹으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넘길 수 있겠지만 그거 안 해도 되는 거라며. 그러니까 내가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네 손목을 다치게 한 거는 미안하지만 그냥 놔두면은 저절로 나을 거니까 치료받지 말고 그냥 나을 때를 기다려라. 어차피 치유가 되는 거라고 하더라. 뭐 어쨌건 미안하게 되시다. 그냥 치유가 될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뭐 심심한 위로금 정도는 드릴 테니까 뭐 손목 삐끗했으면 15만 원이면 되지? 이건 좀 이상하죠. 뭔가 좀 안 맞잖아요. 아니, 교통사고는 그렇다 쳐. 만약에 손을 꺾어가지고서 상해 폭행 이런 거면 어떡하게. 치료와 치유는 완벽하게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 저절로 낫는 거, 뭔가를 가류를 해야지, 뭔가를 해야지 낫는 거, 이렇게 딱 잘라서 구분하는 순간에 되게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유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게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진단서는 치료와 치유를 구분하지 않게 돼 있어요. 딱히 뭔가 시술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알아서 치유가 될 수 있는 것도 치료를 기준으로 그렇게 쓰게 돼 있다고.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는 무시하고 그냥 병원에 와가지고, 병원이든 한의원이든 치과든 와가지고 의료인한테 자기 몸을 보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향후의 추정을 적을 때에는 치료를 기준으로 적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누가 핥혔어. 그러면은 한 이틀 3일 지나면은 나을 거야 저절로. 이거 뭘 소독 안 해도 되지. 어지간하면 된다고. 요즘은 위생 상태도 많이 좋은 편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영양 상태도 좋기 때문에 어지간한 찰과상 정도로는 이것 때문에 뭐 이상한 게 생기진 않죠. 물론 군대는 좀 다르지만 이거 뭐 해가지고서 뭐 3일 가면 많이 가는 거지. 그럼 이게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놔두면 치유가 되는 거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아니라고. 법적으로는 치유가 된다고 할지라도 치료를 해야 된다고 적게 돼 있어요. 그렇게 뭐 핥힌 거, 하다못해 감기, 시덥지 않은 가벼운 통증이나 아주 경미한 상해, 아니면 옆에서 누가 소리를 빽 질러가지고 놀랬어. 그래서 두근거려. 그런 것도 일단 병원 앞에 가가지고 환자가 자기의 불편함을 호소하면은 진단서를 써줄 때 치료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치료와 치유를 구분하지 않고 자기 앞에 있는 환자가 있으면은 그 환자의 질병이나 상해에 대해서 병명을 정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코드를 부여하고 앞으로의 과정, 치료의 예후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환자한테 상담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적어주면은 그게 진단서가 되는 거죠. 어지간하면은 그냥 관례적으로 2주 적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다 2주, 진단 2주 나오잖아요. 가끔 정말 너무 경미할 때는 진단 1주, 심지어는 진단 3일, 이것도 가능하지 뭐. 법적으로 쓰일 만한 서류에는 그렇게 적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어쨌건 보통 그냥 웬만하면 다 2주예요. 그래서 그 2주도 되게 웃긴 게, 아니 똑같은 2주인데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로 뭐 경주 염좌 이랬을 때 이거 되게 오래 갈 수도 있거든. 심지어는 몇 개월씩도 갈 수 있다고. 그런데 그것도 전치 2주예요. 근데 또 어딘가는 3주로 적어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일반인들끼리 얘기하면 좀 재밌는 게, 뭐 전치 2주나 3주냐 이거 가지고서 막 싸우고 그런다고. 내가 뭐 전치 3주를 받았으니까 전치 2주보다는 합의금이 더 높아야 된다든지 뭐 그런 게 있다고. 근데 사실은 가이드라인에 일반적으로 뭐 의치한 해가지고서 각자 이제 가이드라인을 뭐 만드는데, 사실은 거기서 거기거든. 다 비슷해. 근데 진단서에 대한 가이드를 만들 때 그때 그냥 경추의 염자 그러면 2주에서 3주 이렇게 권고하고 있다고. 그래서 어지간하면 전치 2주, 좀 더 아파 보이면 전치 3주. 그래서 둘 다 적을 수 있는 거고 큰 의의가 없어요. 처음부터 계속 하고 있는 얘기지만 치료와 치유에 대한 명확한 선을 긋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지간하면 나을 것 같다 싶을 때에도 전치 2주, 좀 아픈 것 같다 싶어도 전치 2주, 좀 많이 아픈 것 같다 싶으면은 좀 더 써줄까? 그래서 전치 3주 이럴 수 있는 것 뿐이죠. 그래서 전치 2주 3주 이런 건 별 큰 의미도 없고, 그 보험금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운전자 보험이든 뭐 민사합의든 형사합의든 전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2주 3주 정도의 구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3주랑 4주는 조금 중요할 수 있지. 제일 문제가 되는 건 6주부터. 그러니까 야, 이런 것들은 뭐 형사합의금이 전치 1주당 얼마씩이래, 아니면은 어떤 변호사님이 전치 1주당 민사합의금은 이런 정도가 적합하다, 이런 말이 다 웃긴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자분들은 누가 어떤 병원에 돌팔이 놈이 거기다가 전치 2주면 될 것 같은데 전치 3주를 때리고 있느냐, 아니면은 가볍게 쓱끄신 거 가지고서 전치 2주씩이나 때리고 있느냐, 그럴 게 아니라니까. 당연히 2주는 나오는 거고, 상태에 따라서 뭐 환자가 여기서 대굴대굴 구르고 있고 뭐 그러면은 3주 적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냥 반대로 피해자 얘기를 해볼까요? 내가 만약에 음주 사고의 피해자야. 이런 흉악한 범죄자는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사회에서 격리시켜가지고 콩밥을 먹여야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진단서를 굳이 떼가지고서 경찰서에 갖다 주고, 그랬는데 그 벌벌 떨어야 되는 음주운전 가해자가 연락이 없어요. 아니 연락이 한번 오긴 왔는데 내가 뭐 아프고 뭐 어쩌고 이래가지고 뭐 형사합의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도 한 돈 1,000만 원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뭐 죄송합니다 돈 없네요 이러고서 끊어. 그 다음에 연락이 없어. 아, 이렇게 죄를 뉘우치지도 않는 놈들은 정말 크게 고생 좀 해봐야 된다. 사실은 사고가 난 다음에 손목만 조금 삐끗한 거기 때문에 굳이 한의원까지 가가지고서 그 아픈 침을 맞고 싶지도 않고, 굳이 외과에 가가지고서 진통제 받아가지고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제부터 해야겠어. 별로 아프지도 않은데 뭐 굳이 가가지고 침도 맞았고 굳이 가가지고 진통제 처방받고 있고 이랬는데 보험사에서 별 얘기가 없어. 그냥 치료 잘 받으시래. 그리고 가해자도 연락이 없어. 전에 한번 그냥 죄송합니다 이러고서 그 다음에 갔는데, 내가 전화해가지고서 뭐 형사합의금 좀만 뭐 내려줄까 깎아줄까 이렇게 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게 계속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가해자는 벌금형 받고서 끝났다고 하고. 응? 그냥 끝낼 수도 있나? 피해자가 치료가 아직 안 끝났는데. 그리고 치료도 사실은 안 아프니까 별로 가고 싶지도 않아 가지고서 한의원도 안 가고 병원도 안 간지 꽤 됐고, 또 가고 싶지도 않아 별로 안 아프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느냐, 이게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처음으로 들어가서 병이나 상해는 치료를 해야 되는 것과 그냥 놔둬도 치유가 되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아프다고 오면은 의료인은 관례상 거기에 대해서 진단을 해줄 수밖에 없게 돼 있고, 역시 관례상 2주는 기본으로 깔고 많이 아파하면 3주, 만약에 어떤 다른 징후가 보였을 때는 뭐 4주, 5주, 6주도 갈 수 있죠. 뭐 어쨌건 상황이 내가 아프다고 가면은 2주짜리 진단서는 기본으로 나온다 라면은, 반대로 내가 2주짜리 진단서를 가지고 가가지고서 경찰서에 제출을 했다. 그럼 그 진단서가 기본이 돼가지고서 경찰서에서 검찰에서 재판까지 그렇게 갈 거예요. 근데 법원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정확히 얼마나 다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병명이 그렇게 나왔고, 그러면은 전치 2주라고 적어준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사람의 상해는 대략적으로 이런 정도라는 거를 선수끼리니까 알지. 이런 불합리한 진단서에 대한 제도가 있다는 것들은 법원이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단 2주, 3주 이런 걸 받으면은 다 뭔 소린지 알아 다. 예를 들어서 그 가해자가 흉악한 음주운전 가해자다. 판사가 봤을 때 경미한 사고,
2주 3주 일했으면은 경미한 사고거든. 그리고 가해자는 종합범에 들어오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그 치료 회복 원상복귀에, 그리고 차량 손괴 이런 거에 대한 원상복귀를 하는 데에서 성실하게 임했고, 그리고 제출한 양형 자료를 봤을 때 뭐 충분히 많이 뉘우치고 있고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전달이 잘 됐으면은, 그래서 나는 2주짜리 진단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형사합의금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인사사고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벌금형이 떨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사법부가 법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치 2주 3주 진단서는 그냥 경미한 상해 이런 걸로 일단은 해놓고 그리고서 판단한다고. 그게 또 판사가 판결을 한 게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검사가 항소할 거 아니에요. 근데 검사도 알아요, 이게 합당하다는 거. 피해자가 갖고 온 진단서에 써 있는 병명, 상병명, 그거랑 코드, 진단 몇 주 이런 걸 대충 봤을 때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대충 안다고. 그렇기 때문에 판사가 너무 가벼운 형을 내렸다고 판단하면은 검사가 항소를 할 텐데 안 해요. 그럴만 한 것 같거든. 그래서 이게 뭔가 좀 더 확실한 그런 진단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책에는 약간 불합리한 면이 있는 것 같잖아요. 치유 될 것도 진단 2주가 나오니까, 이렇게 끄셔도 2주가 나온다니까. 그래서 의료계 일부에서는 이런 거를 좀 대대적으로 손을 보자라는 얘기가 있긴 한데, 근데 좀 잘 안 될 거야, 아마.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치료와 치유의 그 사전적 의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무조건 치료라는 기준으로 적는 거기 때문에, 진단서라는 게. 그래서 환자가 뭔가 불편함을 호소하면은 전치 2주는 무조건 나오게 돼 있고, 그리고 무조건 전치 2주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사용될 때에는 전치 2주라는 그 숫자 하나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서 판단을 한다. 그래서 전치 2주 진단서를 갖다 냈는데도 불구하고 별거 아닌 걸로 넘어가 주는 경우도 있고, 전치 2주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서 숫자 계산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부상 등급 어쩌고 이러면서 진단서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는 것들은 대개가 치료와 치유를 그냥 대충 섞어 가지고서 다 치료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생긴 거다. 그 얘기를 지금 몇 시간째 하는 게요.